81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 주어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변인끼리 묶어서 자료를 요약하는 분석이다.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잠재 변인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여러 개의 변인에 대한 잠재 구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사한 변인끼리 묶어서 자료를 요약하는 분석. 그리고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잠재 변인을 추론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개의 변인에 대한 잠재 구인을 찾아내는 것.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요인 분석입니다. 이렇게 요인 분석은요,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잠재적인 요인을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죠. 따라서 유사한 변인끼리 묶어서 자료를 요약하는 분석,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잠재 변인을 추론하고 여러 개의 변인에 대한 잠재 구인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로 하는 분석 방법은 요인 분석입니다. 82번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 새롭게 개발한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 설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효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문제는 요인 설계를 적용하고 남녀에 따른 효과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분석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두 가지의 독립 변수가 있죠.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성별과 프로그램입니다. 성별은 남자, 여자,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새롭게 개발된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인 거죠. 이 두 가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인 어떤 거에? 그렇죠.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두 개의 이상의 독립 변수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석 방법이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이원 별량 분석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원 별량 분석은 이처럼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그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인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이원 별량 분석입니다. 83번 200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XYZ라는 세 가지 상담 기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관찰 빈도를 요약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A에 해당하는 기대 빈도는 계산하는 문제는 필요한 게 그렇죠. 공식이죠. 여기에선 무엇을 구하는 문제죠? 맞습니다. 기대 빈도를 구하는 문제고 기대 빈도의 공식은 분자가 행합계 곱하기 열합계가 되고 분모가 전체 합계가 되죠. 즉 행합계 곱하기 열합계의 값을 전체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값에서 행합계는 그렇죠. 남성의 총합계는 90명이죠. 그 다음 열합계는 그렇죠. X를 선택한 전체 합계는 60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합계는 그렇습니다. 전체 응답자는 200명입니다.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기대 빈도 A는 90 곱하기 60인 5400에서 5400을 200으로 나눈 값이죠. 그렇다면 27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4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추정 방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리코트 5점 척도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속도 검사에는 부적합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 리코트 척도로 구성된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속도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고 어떤 거죠? 그렇죠. 크롬바흐의 알파입니다. 크롬바흐의 알파 계수 즉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크론 바흐의 알파 계수는요,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그렇죠, 신뢰도 추정 방법입니다. 리코트 척도로 측정된 검사에서 자주 사용되고요.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은 속도 검사에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크론 바흐의 알파 계수입니다. 85번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연구에 해당하는 실험 설계 방법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명의 피험자를 10개 집단에 20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10개 집단별로 상담자를 1명씩 총 10명을 배치하였다. 상담자로 하여금 5개 집단에는 상담 프로그램 A를, 5개 집단에는 상담 프로그램 B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과정에서 상담자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200명의 피험자를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20명씩 무선 배치, 즉 피험자를 그룹으로 나눈다는 의미죠. 그 다음 각 집단에 상담자를 배치하고 즉 상담자가 각 집단마다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개 집단에는 상담 프로그램 A를 적용, 나머지 5개 집단에는 상담 프로그램 B를 적용. 즉, 두 가지 다른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집단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담자는 각 집단에 고정되어 있고 각 집단은 A나 B라는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배속 설계가 적합합니다. 각 집단이 고유한 상담자를 배속받고 같은 상담자가 다른 집단에 섞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상담자와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따로따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배속 설계입니다. 상담자와 프로그램이 한 덩어리로 묶여 각각의 집단에 배치되었으니 상담자가 집단 안에 배속된 것이죠. 각 집단의 하나의 고유한 상담자 프로그램 세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트는 다른 집단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배속 설계입니다. 이렇게 배속 설계는요, 한 요인이 다른 요인에 속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각 집단은 독립적으로 특정 요인, 즉 상담자 또는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배속 설계입니다.